부분들이 또 다 있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연약한 부분을 고치고 싶어 하거든요. 건강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뉴트리라이트라는 어떤 경쟁력 있는 브랜드는 진짜 우리한테 좋은 도구인데, 그 천호식품처럼 좋은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심정이잖아요, 우리가. 뉴트리라이트 공부를 하면 막 사람한테 말하고 싶은데 이게 참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네. 그거가 되는 거예요. 막 답답한. 근데 이제 우리가 양자를 공부하고 양자라는 도구를 중간 매체로 가지고 나가면 뉴트리라이트의 좋은 점이 표현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제품이 한두 가지 뭐 솔루션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한두 가지라도 그러면 꼭 필요한 걸 먼저 먹어보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래도 본인이 느끼기 때문에 또 소개도 일어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고, 그 다음에 양자를 하면, 양자를 하기 전에는요, 사실은 그래 먹어볼게 해서 한두 번 먹고 끊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양자를 하면 저희가 거의 3개월 단위로 재주잖아요. 왜냐하면 적혈구의 수명이 90일에서 120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양을 적어도 피를 한번 영양을 줘서 바꿔내야 되니까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90일 정도는 드셔야 돼요. 라고 권하기 때문에 3개월을 그분과 소통을 하다가 3개월 정도에 다시 쟀을 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분이 느끼기도 하고 양자를 쟀을 때 그 차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또 지속적인 만남이 유지가 되면서 그 사람이 애용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양자가 좋은 솔루션이고, 또 제가 사업을 이 안에서 한 지금 8년 정도 이끌어가고 경험하고 있는데, 정말 예전에는 더블 X 하나 넣기가 진짜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7, 8년 전에는요, 다른 비타민 종합 영양제가 15,000원? 2만 원밖에 안 했어요. 약국에서 사 먹어도. 근데 더블 X가 지금 2,000원 오른 거예요. 8년 전에도 8만 원이었어요. 아메는 가격 변동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꽤 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건 아는데 선뜻 사 먹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진짜 가격 경쟁력이 좋아졌어요. 왜냐면 다른 것도 해외 직구해서 종합 영양제로 먹으면 그 정도 가격 하거든요. 그리고 또 더블 X 하나 넣기도 가격 경쟁력 면에서 쉽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때는 어, 하나 정도밖에는 사람들이 먹을 생각을 안 했어요. 지금처럼 솔루션으로 해서 오메가3도 필요하고 유산균도 필요하고 단백질도 필요하고 그게 다 각각 다른 역할을 한다는 상식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 그렇게 많이 먹어? 그냥 이거 종합 이거 하나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바뀌었고 사람들의 어떤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건강에 대한 니즈도 소득 수준에 또 커졌지만 거기에서 쏟을 수 있는 돈도 많이 조금 바운드리가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좀 중요한 건 사회에서 중요한 거는 화장품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제품군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화장품도 있고 생필품도 있고 홈테크도 있어요. 굉장히 고가 제품이 딱 세네 가지 있잖아요. 아메이킨, 정수기, 공기청정기 뭐 이 정도 있죠. 그런 고가 홈테크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아티스트가 있고, 원포원 제품이 있어요. 근데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매달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는 뉴트라이트예요. 화장품은 한 번 사면 3개월도 쓰고 6개월도 쓰시거든요. 세제도 마찬가지예요. 포인트도 낮지만 꽤 오래 쓰시죠. 하나 사시면 세탁세제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다른 원포원 제품은 사실은 라면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포인트 요율이 낮고 우리한테 암의 제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매달 나에게 내가 원하는 자산 형태의 어떤 소비자 애용자를 만들어가는 가장 좋은 툴은 뉴트리라이트거든요.
한 달 있다 또 사고 한 달 있다 떨어지니까 또 사 먹고 또 사 먹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내 사업의 어떤 기반이 저는 그래요. 60%가 뉴트라이트로 깔리면 정말 사업의 안정성을 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뉴트리라이트가 진짜 필요한 영역인데 양자를 한 손에 들고 양자로 이것들을 많이 키워내면은 정말 튼튼한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자 공부를 시작하는 조금 강력한 이유가 될 수가 있고 저도 사실 옛날에는 칼슘 하나, 유산균 하나 더블 X 겨우 하나. 이렇게 한 사람을 만나도 5만 PB. 커야 5만 PB예요. 더블 X 하나가 5만 PB니까. 그렇게밖에 잘 안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하니까 이제 파트너들이 비슷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양자를 다 갖고 있진 않아요. 지금 여긴 초기 사업자분들도 계시니까, 저를 만나서 이렇게 아메이를 만나는 분들은 그 아메 하면 건강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아메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메에서 양자가 나오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양자 공부를 저희 팀이 따로 한 거예요. 문리더님이 앞으로 정말 건강에 건강산업 방향으로 갈 텐데 우리가 이거를 공부를 해야 정말 우리 팀의 날개를 달아줄 수 있겠다 하셔가지고 우리가 한국양자협회 소장님이 계세요. 이충기 소장님이라고 그 분한테 우리가 10,000원씩 20,000원씩 걷어서 강의를 요청을 했고 그래서 2시간씩 강의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분 강의장에 우리가 3, 4, 5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꾸준히 공부를 해서 이 양자를 다 익히고 저희 이제 솔루션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은 좀 학습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양자의 기본을 쭉 그냥 건강 어떤 기전을 쭉 공부를 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월요일 날 건강 강의도 있으니까 이 안에서 꾸준히 건강 공부도 들으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미 습득하고 제 말로 이제 제가 이제 케이스도 많고 하니까 대거 언어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쉽고 이미 어떤 얻은 경험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해석을 많이 해줄 거고 좀 쉽게 풀이를 이제 많이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엔 진짜 양자 솔루션 들어가면 60만 PB 막 이렇게 뜨지 않나요? 그런 경험들 하시지 않나요? 아, 그런 경험은 아직 이미지 리더님 없으신가요? 25만? 25만 PB. 네. 이제 양자를 하시다 보면 120만 PB도 올라요. 부부 두 분이 60만씩 해가지고. 엄마. 어,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 수정 리더님은 양자의 저 에메랄드 레드거든요. 사실은 진짜 산 증인이죠. 양자로 에메랄드를 PT를 갔으니까. 우리 수정 리더님은 그런 경험 하셨죠? 최고 저기가 얼마세요? 네. 네. 어, PB로는 한 60, 75 이 정도까지 해봤던 것 같아요. 거의 수정 리더님이 양자로 한 600만 PB, 1000만 갈 때 양자로 거의 600만 태우지 않나요? 아, 네네. 개인으로서는 그랬죠. 거의 대부분 양자로 갔죠. 그쵸. 1000만 도전해 네, 갈 때 거의 네, 양자로 600만 정도, 700만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 뉴트라이트로.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진짜 좋은 도구거든요, 양자가. 그래서, 어, 그리고 소개도 되게 잘 일어나는 게 양자예요. 네, 맞아요. 그쵸? 네, 어, 본인이 되게 긁고 싶었던 그런 가령을 이걸로 해결을 받았다. 그러면 무조건 소개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양자가 좋은 도구고,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하고,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여기는 이제 다이렉트로 서로서로 저기가 되니까, 이제 그거를 조금 질문을 바로바로 하시면 되고, 어, 이제 제가 한번 우리 미팅 중에 이제 양자 분석 활용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니까 좀 쭉 훑고 좀 넘어갈게요. 양자가 뭐야? 뭐 이런 질문들을 받아요. 그러면 퀀텀 바이오 스캐너라고 이제 QBS라고 저희가 하거든요. 우리가 있어요. 양자 물리학이 있잖아요. 실제로 저희 학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조금 그런 개념들을 좀 이해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보시면 우리가 건강 유지하는 어떤 방법들이 규칙적인 식사, 뭐 운동, 휴식, 수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대인들이 건강 유지를 위해서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진짜 드시는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막연하게 드시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먹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좀 공부가 필요한데 사람들이 공부는 하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이제 드시는 거죠. 그래서 보면 효과를 제대로 알고 먹는 사람은 채 20%도 되지 않았다. 네. 남들이 좋다는 걸 그저 따라 먹다 보니까 왜 먹어야 되는지 기전이나 명확하게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효과 보게끔 먹지도 않아요. 지속적으로 먹다 말다 하지. 예. 그리고 대부분은 막연하게 홍삼, 종합 비타민, 이제 오메가3 이런 거는 이제 요즘 다 필요하다 아니까 이제 그 정도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건강기능식품 복용자 중 75%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지금은 옛날 8년 전, 7, 8년 전 제가 사업할 때는 한 가지도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두 종류 이상을 섭취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75%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네 가지에서 여섯 가지, 아홉 가지에서 열 가지, 열 가지 이상. 우리는 0.4% 안에 드네. 그쵸? 네. 아무튼 이제 이런 게 지금의 이제 어떤 통계고, 그 다음에 효과도 못 봐도 우리가 플라시보라고 효과라고 하죠. 심리적 위안이라도 얻으려고 드시는 사람들도 상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식품 복용하는 이유 보면은 이제 뭐 주변 사람들이 먹으니까 나도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있고 정확히 부족한 영양소를 태우고자 먹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일단 너무 피곤하니까 먹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심리적인 위안도 거의 30%가 되죠. 왠지 먹어야 될 것 같아서 남이 먹으니까. 먹으면 그래도 나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게 엄청난 자산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30대에서 50대 여성 위주로 진짜 이게 우리의 비전 아닌가요? 30대에서 50대 여성의 그 입을 통해서 다 영양제를 구입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 이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나요? 이게 참 대단한 거. 아메이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건강기능식품 구입률이 이제 여자들이 다 구입해 오죠. 남편들 것도. 그리고 보면 연령대가 이제 3, 40대, 50대가 이제 다 채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기능식품의 구매 결정 기준이 50% 가까이가 주변, 내가 친하게 생각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추천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 사업의 비전이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내 건강 상태, 지금 어떤 부분이 제일 약한지. 저도 양자를 하면서 많이 물어봐요, 여쭤봐요. 나는 어떤 영양소가 그럼 부족한 건지 궁금하잖아요. 그럼 뭘 먹어야 돼? 사실 이 세 가지가 양자를 한 이유예요. 그분이 지금 뭐 때문에 뭐가 고민스러운지를 상담을 하고, 어떤 게 걱정인지 상담을 하고, 그럼 그 걱정의 원인이 뭔지, 어떤 영양 상태의 부족 때문에 그런 걱정을 초래했는지를 우리가 긁어주면 그분한테 그리고 그분은 그 영양소가 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뉴트라이트 솔루션 중에 그게 뭔지를 뭘 챙겨 드셔야 되는지까지 딱 정해드리는 거. 그게 완전 양자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우리의 어떤 비전과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양자랑 부부를 가져가야죠. 그래서 보면, 여기도 보면 엔트리 김재덕 대표, 이게 이제 양자 역학을 이용한 양자 분석기를 요즘에는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이제 엔트리 또 양자 셀프 분석기를 만들어내는 회사고,
그다음에 이렇게 생겼어요. 양자 분석기는 내 노트북과 USB로 해서 같은 이게 인바디하고는 달라요. 인바디는 어떤 내 체질량 지수 BMI나 뭐 내 비만도 근육량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기계지만 양자는 양자 물리학이라 그래서 어떤 현대의학이 갖지 못한 현대의학은 뉴턴의 물리학만 도입을 했거든요. 현대의학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모든 입자를 쪼개서 그 제일 작은 입자를 조직 검사라고 하죠,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모든 병과 그게 밝혀진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현대의학의 맹점이 뭐냐면 스트레스 관리가 안 돼요. 심리적인 거는 물리적인 것과 따로 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이 모든 퀘스천 마크가 어디에 달리냐면 피부 알레르기로 고통받고 있어요. 스트레스가 심하신가 봐요. 근데 이거는 스트레스성이 들어가면은 그건 불치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현대의학에서. 그래서 현대의학은 모두 다 검사로만 뭔가 질병을 밝혀내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양자는 예방학 기계로 쓰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뒤에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양자 분석기의 기본 원리는요. 어떤 장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직이 있죠. 그 다음에 세포가 있고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현대의학도 마찬가지죠. 작은 순으로 이렇게 조직을 떼어내서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물리학은요, 딱 이것까지, 조직과 입자까지예요. 근데 양자는요, 주파수, 파동, 진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여기에 심리학이 들어와요. 마음에 따라서 몸의 분자는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거든요, 입자는. 근데 파동은 정신적 스트레스나 내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그게 양자 물리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대의학은 뉴턴의 물리학까지만 도입을 했는데 그거는 그냥 3차원이라고 보면 양자는 4차원, 5차원의 어떤 물리학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신체 장기나 세포 등은 크기와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 각기 다른 어떤 에너지 장을 가지고 있어요. 입자와 파동이 다 다르대요. 그래서 양자의 특정계 기본 원리는요. 그 파동을 검출해서 증폭시킨 다음에 컴퓨터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에 같은 키와 몸무게와 같은 연령대, 성별, 남녀 그런 기본 데이터들을 이 안에 넣어줘요. 그럼 그 데이터에 따라서 지금 측정하는 사람들이 같은 그 조건에 어떤 같은 연령대, 같은 키와 몸무게에서 뭐 남녀 그 안에서 웬만큼은 동떨어지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건강한 장기가 갖는 파동값이. 그래서 그거와 비교해서 그래프로 나타내 주는 게 이제 저희 양자의 기계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뭐 쭉 굉장히 받아보신 분들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좀 놀라시죠? 혈류순환계부터 시작해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월경주기까지 막 효소, 호르몬, 뭐 면역 기능 뭐 다 나오잖아요. 혈액 지질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이건 제가 이제 조금 저기 해나간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게 없구나. 잠깐만요. 보면 좀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그거는 PPT를 설명해 드려야겠다. 저는 양자가 진짜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이런 예방의학 기계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은 의료보험이 저렴하잖아요. 굉장히.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렇게 지원해주는 그 체계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맹장 수술 하나에도 막 1,000만 원씩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방에 사람들이 더 집중하는 경향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돈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가 영양제로라도 미리 예방하고 싶다라는 게 그래서
진짜 마켓 가도 다 영양제를 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사 전문가적 영역에 대한 요즘에는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건강 정보도 굉장히 쉽게 노출이 되어 있고 하는데 옛날에는 베일에 쌓여 있잖아요. 다 어려운 막 전문 용어로 적어놓고 막 못 알아듣게.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특권의 그 세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범접할 수 없는? 그래서 당연히 의사 말을 들어야 되고. 근데 현대의학이 갖는 맹점이 질병이 돼야 검진으로 나타내서 약을 주는 형태밖에는 안 된다는 거, 예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예방을 하고 싶지, 병 걸리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양자, 이런 예방학 양자로 이 조금 미리 방 건강을 택해서 질병으로 가기 전에 체크해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약으로 내가 내 몸에 부작용이 있는 약 화학 제품이에요, 사실은. 증상 억제제 한 번도 몸이 경험해보지 않은 어떤 화학식으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억지로 막 호르몬을 들라오게 한다거나 막 효소를 억제시킨다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의 환경 호르몬하고 같은 거예요. 환경 호르몬이 뭔가요? 한 번도 몸이 경험해보지 않은 어떤 그런 교란 물질, 화학적인 것들이 몸에 들어와서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거잖아요. 사실 똑같은 의미거든요, 약도. 그래서 약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정말 부작용이 없는 영양으로 다스린다는 거. 그게 엄청난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자가 비전이 있다는 생각, 또 우리가 양자를 많이 알려야 된다는 생각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제가 이제 가지고 있고, 보면, 양자로 인해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에요. 보시면, 사람은, 피를 통해 영양 공급을 받기 때문에, 피가 맑아야 건강하죠. 사실 피가 더러워지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피가 순환이 안 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모든 문제는 피에서 시작이 돼요. 혈액에서. 그래서 혈액이 맑은지, 혈류가 잘 도는지, 그 돌게 하는 장기들이 잘 있는지, 건강한지, 이제 이런 것들이 체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장 기능, 그다음에 간 기능, 그다음에 이제 대장 기능, 뭐 쓸개 기능 쭉 해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요. 제가 이거는 조금 처음부터 막 기전을 설명하고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게 쭉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 경험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이 소비자를 만났어요. 근데 아까 혈류순환계를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면 쭉 보니까 노란불, 저희가 초록불은 되게 좋은 거죠. 건강한 상태고, 그 다음에 파란불은, 오른쪽으로 파란불, 노란불은 무기가 가 있다는 뜻이고요. 왼쪽으로 파란불, 노란불은 기능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콜레스테롤이 약간 있고, 혈관 저항력이 노란불에다가 혈관 탄성이 되게 떨어지죠. 노란불, 밑으로 노란불. 그 다음에 심근혈액 소요량도 노란불. 이런 식으로 해서 좌심실 펌프력도 밑으로 노란불, 펌프력이 되게 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중학교 선생님인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수업 시간에 머리로 피가 안 가니까 산소 공급도 안 되고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그냥 기절하신 거예요. 근데 한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고 병원 가도 특별히 뭐가 아픈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오고 그러셔서 되게 그게 이제 걱정이시던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소개를 통해서 만났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펌프력이 이렇게 딸리고 혈류가 안 좋으니까 이분은 체질적으로 뇌 쪽으로 피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 급허열 상태가 뇌 쪽으로 산소와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순간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그분한테 혈류가 정말 중요한데 지금 이제 몸 상태는 펌프력도 딸리고 그러다 보니까 펌프력이 딸리다 보니까 혈관 저항이 높고
혈관이 더 막 쥐어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장이 돌 때 혈액 소요량이 되게 많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무리가 가 있다라는 걸 이제 제가 이거 해석을 얘기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 그래서 저는 좀 몇 개 간단한 거는 미리 어떤 결과를 낼 건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가끔 궁금하신 분들이 댓글 자료 받아볼 수 있나요? 하는데요. 조금 그거는 신중을 기하셔야 돼요. 사업적으로는 지혜롭게 이용을 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이거 돈 받고 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의료행위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그분이 엔터키를 눌러야 본인이 본인 거 검사한 거는 사실 걸리지 않거든요. 근데 누군가 이걸 의료행위처럼, 우리는 돈 받고 한 게 사실 아니니까 그런 걸 주로 의무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분을 건강에 도움을 해드리고 소비자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걸 서비스로 사실은 우리가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다 보내주진 않고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 가끔 이제 몇 가지만 추려서 이분 핵심적으로 제가 솔루션 할 것만 이제 여기 하거든요. 이렇게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잘 안 보였던 내용이 이제 이 부분이에요. 펌프력 딸리고 소요량 높고 혈관 탄력도 떨어지고 저항력이 되게 높은 거. 그다음에 보면 우리가 이제 기본 체질에 들어가 보면요. 왜 이분이 뇌로 자꾸 피가 안 가고, 그다음에 왜 자꾸 펌프력이 딸릴까 하고 체질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보면 기본 체질에 반응력, 뇌력, 수분결핍, 산소결핍, 그다음 pH 이렇게 이제 체질이 5가지가 뜨거든요.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태어난 어떤 체질, 유전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기질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맨 밑에 있는 산성 체질로 가 있는 거는 본인이 살아오면서 체질을 만든 거죠. 사람은 누구나 알칼리로 태어나거든요. 그리고 그걸 유지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딱 뜨는 게 수분결핍과 그다음에 pH가 산성 쪽으로 왼쪽으로 많이 가 있죠. 그래서 이 2가지가 이분이 자꾸 쓰러지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한약으로는 해결이 안 되죠. 왜? 한약은 피를 만들 수 있는 원료를 공급할 수는 없어요. 한약에 있는 건 뭐죠? 비타민, 미네랄은 한약에 있어요. 뿌리과 식물을 농축해서 막 삶아가지고 이제 그 농축물을 먹는 거니까 비타민, 미네랄은 들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피의 원료는 주 원료는 단백질이거든요. 항상 뉴트라이트를 설명을 할 때 꼭 뉴트라이트가 아니어도요. 인체를 집으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벽돌로 집을 짓죠. 벽돌이 필요해요. 주 원료는 사실은 벽돌이에요. 그러면 벽돌이 영양소로는 뭐냐? 단백질이죠. 네. 고질의 단백질, 좋은 단백질이 필요해요. 근데 벽돌만 쌓아놓는다고 튼튼한 집이 지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벽돌을 시멘트를 개서 접착제 역할로 튼튼하게 안 무너지게 이렇게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 붙이는 역할이 사실은 비타민과 미네랄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요, 이분은 단백질이 더 필요한 분인데 맨날 종합영양제만 사서 드셔. 아니, 벽돌이 없이 그 접착제는 필요가 없어요. 벽돌이 있을 때 접착제가 필요가 있는 거예요. 벽돌끼리를 튼튼하게 붙이려고. 근데 벽돌은 없는 분이 계속 종합영양제만 사드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종합 비타민이죠. 비타민, 미네랄. 그 다음에 이제 집은 지어놨는데 밤 됐는데 깜깜해. 불도 안 들어오고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추워갖고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따뜻한 집을 전기를 떼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오메가3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요. 몸 안에서 기본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예방을 위해서 먹어야 될 3가지. 그쵸? 이제 그렇게 표현하듯이 한약에도 맹점이 단백질이에요, 사실은.
한약이 뭐 무조건 나쁘다 그건 아닌데 중금속도 있고 이제 농약도 있죠. 왜냐하면 그냥 다 농축해서 끓이는 거기 때문에 걸러내는 시스템은 사실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생것, 날것, 야채, 생야채, 생과일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효소를 먹기 위해서거든요. 사실 날것에는 날것 고유가 가지고 있는 효소가 있어요. 근데 효소는 60도가 넘으면 없어져요. 그래서 고온에 끓이면 효소는 없어요. 한약이 갖고 있는 맹점이고 사실은. 근데 뉴트라이트가 정말 좋은 이유는 저온으로 농축하는 기술을 특허를 가지고 지금까지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소를 살려요. 그 비타민 미네랄만 있는 게 아니라 고유 식물들이 가지고 생야채에서 우리가 섭취해낼 수 있는 효소를 그대로 담아내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게 정말 남다른 우리가 전달해야 될 이유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체질에 들어가 보면 이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수분 결핍이 물을 안 드시네요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습관일 수 있어요. 이분이 물을 잘 안 먹어서 피도 물을 좀 많이 먹어야 만들어지거든요. 왜냐면 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근데 워낙 물 안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하나의 원인이 될 수는 있죠. 근데 사실 막 물 안 먹는다고 피가 안 만들어지진 않아요. 하나의 이유는 될 수 있지만 완전 100% 이유라고는 할 수 없고, 이제, 이분은 이제 피를 좀 만들어줘야지. 다양하게 봐야죠. 간에서 간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피도 잘 못 만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청열도 간이 하지만 조열할 수 있는 기관도, 만들어내는 기관도 간이거든요, 피를. 근데 이분이 간 기능이 떨어져 있어. 그러면 간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막 피곤하면 막 집도 치우기 싫고 설거지도 오늘은 못하겠다 막 이러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간에서 해야 될 일이 500가지가 넘는데 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청열이에요. 피를 맑게 하는. 그다음 해독하는 거. 그게 제 1의 기능이거든요. 1의 기능은 해요. 근데 너무 피곤해. 그럼 둘째, 셋째 막 나머지 기능들에 소홀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그게 쌓이면 이제 피가 부족한 체질로 변하는 거죠. 갈수록. 그래서 이제 이분이 밑으로 중력에 의해서 그래도 밑으로는 그래도 피가 흐르는데 펌프력도 딸려. 피도 모자라. 그러니까 뇌로 가는 피의 양이 현저히 적으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진짜 질병이 아니고서 밝히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현대의학으로는 못 밝혀요. 근데 진짜 진맥 잘 짚는 한의사는 허혈 알아보거든요. 예. 이제 그러더라고요. 예방학에서는 조금 잡아내더라고요. 근데 정작 허혈은 진단은 하는데 허혈을 채우기는 쉽지가 않아요. 한약으로. 왜냐하면 단백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피의 원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막 알부민 주사 맞잖아요. 그런 게 이제 다 단백질인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보면 이분한테 우리가 체질 하나 바꾸는데 보통 6개월 걸린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체질은 피가 한번 우리가 바뀌어서 온몸을 돌아줘서 세포에게 영양 공급을 하면 세포의 재생 주기는 6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체질 하나 바꾸는데 젊으면 6개월 걸려요.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흡수력이 또 딸리기 때문에 장기 기능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1년 이상 걸린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체질을 좀 고쳐드려야죠, 이분은. 그리고 더 혈액순환이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체질이 되면 혈액순환이 딸려요. 그러니까 산성 체질이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몸이 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암 정복하려면 왜 몸의 체온 1도씨만 높여도 암에 안 걸린다 뭐 이런 책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속 체온이에요. 겉으로는 막 열나. 오히려 속이 차실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알칼리 체질을 잘 유지할 때 우리가 속 체온도 유지를 하는데 체질이 산성으로 되면 사실 손발도 차가워질 수 있고요. 혈액순환이 딸리기 때문에 몸이 차져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분은 체질을 조금 빨리 바꿔드리는 게 이제 우선순위인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간 기능이 떨어지죠.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간에 가서 보니까 다섯 가지 간 기능. 이건 사실 현대의학에서 간 기능을 이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 수정 리더님이 건강검진센터 임상병리사로 재직한 지가 한 15년 넘으셨죠. 검진센터에 계시거든요. 근데 현대의학은 간 기능을 뭐 GOT, GPT 뭐 이런 염증 수치 뭐 이런 대생 수치 이런 것들로만 보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이미 문제가 생긴 다음에 일어나는 일. 몸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이미 막 그 세포 재생 효소를 막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간이 얼마나 무리가 이미 갔겠어요. 근데 이제 간 기능을 예방학 쪽에서는 그렇게 GOT, GPT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간의 진짜 중요한 기능은 단백질 대사 기능이에요. 우리는 침에는 아밀라제라는 탄수화물 분해 요소가 나오고 췌장 막 이자액 그다음에 위산에서도 녹이고 막 그러면서 우리 소화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저기서. 근데 아미노산, 단백질의 최소 단위가 아미노산이잖아요. 결국엔 아미노산 형태로 흡수가 되잖아요. 쪼개가지고. 아미노산을 소화시키는 효소는요. 간에서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간 기능 중에 중요한 기능이요. 아미노산의 소화 요소를 만들어서 단백질을 몸에 쓰이게 하는 그 기능이 정말 중요한 간 기능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간을 제일 빨리 회복시키는 게 아미노산이에요. 단백질. 이게 다 효소 덩어리이기 때문에. 효소가 단백질이잖아요, 사실은. 효소 덩어리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가장 필요한데 간암에 걸리면요. 단백질부터 끊으라 그래요. 고기 먹지 말라 그래요. 왜? 간에 무리가 가니까. 왜? 단백질을 소화시키려면 간에서 소화 효소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간암에 걸리신 분들은 효소를 만들어낼 정도의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단백질을 소화를 못 시켜요. 그러니까 진짜 아이러니하죠. 이분은 단백질을 많이 먹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간을 다시 재생을 시키려면. 근데 단백질을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미노산 엄청 먹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단백질 대사 기능이 가장 중요한 간 기능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너지 생산 기능이에요.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왜요? 우리가 지방간은 들어봤어도 지방 콩팥은 안 들어보셨죠? 이게 그 에너지 생산 기능 때문에 오는 별명인 것 같아요. 왜? 간은요, 우리가 굶을 수도 있잖아요. 막 옛날에 원시시대 때는 사냥 못하면 일주일 굶어야 돼요.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수 있을 때 그거를 당으로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당 섭취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음식물 섭취를 하면 그거를 빨리 글리코겐 형태로 바꿔서 간에다 저장을 시켜놔요. 그래서 우리가 굶었는데도 기력을 필요로 하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그럴 때 너무 필요한 에너지가 지금 얘가 없어, 내 주인이. 그러면 글리코겐을 다시 당으로 전환시켜서 에너지 부스팅, 에너지 내서 살을 하고 간에서 그걸 다시 이렇게 환원을 시켜줘야 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또 어려운 이야기가 또 들어가네요. 너무 어려우시면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일단 기존을 쭉 이야기를 할게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신 분들은 이게 안 돼요. 내가 먹는 거를 글리코겐 형태로 근육 형태로 저장을 간에다 시켜. 그것까진 돼요.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있는 분은요. 글리코겐으로 저장시킨 거를 다시 당으로 분해해서 내보내주는 역할은 못해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살이 찌고 비만이 되고 혈액에 염증이 생기고 간도 계속 지방간으로 쌓이기 때문에 저장만 해놓고 빼서 쓰이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제 간도 자꾸 지방간이 되고 그러니까 지방으로 가득 차니까 효소 같은 걸 못 만들면 간 기능이 점점 더 떨어지고 그러다 이제 간경화가 오는 거고 간암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기능 중 간 기능 중에 해독 기능.
피도 맑게 하죠. 그다음 우리가 안 좋은 환경 호르몬이나 뭐 막 경피독으로 들어온 독이며 뭐며 아무튼 음식물 독소며 모든 걸 다 간에서 해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독 기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다 알고 계시니까. 그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담즙 분비 기능이에요. 간에서 담즙을 분비하지 않으면요, 지방 배사가 안 돼요. 단백질하고 지방 소화를 못 시켜요. 단백질과 지방 소화를 시킬 수 있게 돕는 윤활유 역할을, 효소 역할을 해주는 게 담즙이에요. 그리고 담즙 분비가 안 되면요, 아까 콜레스테롤이 이분이 좀 높게 뜨셨잖아요. 콜레스테롤은 원래 스스로 조절해요. 옛날 진짜 무식한 소리 진짜 모르던 분들이나 막 새우 많이 먹어서 그러나 나? 계란 노른자 많이 먹어서 그러나?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아무리 내가 계란 노른자를 많이 드셔도요. 간에서 내가 많이 섭취했어? 그럼 간에서 덜 생성하면 그만이에요. 간이 다 조절해요, 알아서. 근데 담즙과 콜레스테롤이 같이 쓰여서 이런 세포에 염증이 나면 그런 막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거기에 원료로 들어가는 게 담즙이에요. 콜레스테롤의 원료예요. 네, 담즙이. 같이 또 쓰여요. 근데 그 내가 담즙 분비가 안 돼. 그러면 혈중에 콜레스테롤을 덜 갖다 쓰죠. 왜냐면 담즙이 써서 같이 버무려서 하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담즙이 덜 갖다 써.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늘 남는 거죠, 더. 내가 많이 먹어서 남는 게 아니라 간 기능이 떨어져서 자꾸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간. 지방간도 간 기능 수치 중에 정말 봐야 될 거예요. 왜냐면 인슐린 저항성도 봐야 되고, 왜 지방간이 자꾸 생기는지, 뭐 알코올성인 것도 있고 비알코올성인 것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방간 되게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현대인들이 뭐 너도 나도 다 있잖아. 술 좀 마시고 고기 좀 먹으면 지방간이 있어. 절대 간을 가장 괴롭히는 게 지방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집에서 뭐가 되세요? 공부도 안 돼. 막 심란하잖아요. 막 발 디딜 틈이 없이 쓰레기가 가득 차 있어, 집안에. 그러면 일단 청소부터 해야 돼요. 내가 인간답게 살려면. 근데 간은 500가지가 넘는 역할을 하는 화학 공장이. 공장을 돌려서 생산해야 될 게 엄청 많은데, 막 발 디딜 틈이 없이 막 지방이 다 껴있어. 그러면 뭐를 하겠어요, 얘가. 그래서 진짜 지방간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좀, 지방간이 이제 시작이 되면 간경화가 오고, 간경화가 오면 이제 간 기능이 완전히 이제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거는 노란불 정도를 저희가 좀 심각하다고 본다면, 간 기능은요, 파란불 하나만 떠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히 양자에서 간 기능에서 파란불 하나다? 아니, 뭐, 이 정도는 아니요. 간 기능은요, 간은 소리 없는 침묵의 장기거든요. 그래서 간 기능은 정말, 조금 이 양자를 할 때 잘 살피셔야 돼요. 잘 설명도 해주시고, 강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해석을 한 거는, 간에서 피를 만드는데, 이분이 허혈이셨잖아요. 간 기능이 떨어지니까 몸에 필요한 효소들도 다 간에서 만들어지는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떨어진다고 이제 제가 표현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벌써 50분이 돼서 공유 중지를 잠깐 할게요. 이제 너무 많이 배우면 또 이제 머리가 쥐가 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좀 이제 리뷰를 좀 간 기능까지 일단 오늘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자꾸 끊어서 할게요. 앞으로 쭉 이제 해드리는데, 간 기능까지 좀 할 텐데, 리뷰를 좀 들어볼게요. 어떠신지. 왜냐하면 자꾸 서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해야 어느 정도 수준인지 서로 이제 체크도 해야 되고, 너무 어려우면 좀 돌아서 다시 쉽게 설명해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그러니까 우리 이미지 리더님부터 좀 리뷰 들어볼까요? 네. 저도 참 양자를 요즘 많이 하는데, 되게, 그러니까 쭉 뭐 보고,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큼직큼직한 것만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특히 간에 대해서 저는 약간 파란불은 그래도 양호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간 기능도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특히 보면은 지방간이 거의 어르신들 보면 항상 보이거든요. 약간 파랑 아니면 노랑 쪽으로.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이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좀 약간 뭐라 그러지, 좀, 그러니까 솔루션 같은 걸 좀 간 쪽으로 했을 때는 진짜 필요하시잖아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은 해독도 안 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이 지금 적고 있는데, 네, 잘 배우겠습니다. 네. 우리 수정 리더님은 어떠세요? 베테랑이신데 지금. 부끄럽네요. 네. 그래도 좀 많이 해보긴 했지만, 그래도 또 한동안 놓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네. 오늘 또 강의하신다고 해서 냉큼 또 제가 클릭을 했죠. 네. 네, 또 다시 하나하나 정리하니까 또 이제 또 조금씩 생각이 나기도 하고, 정말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건 저도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니까 진짜 건강이 1번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근데 진짜 저희한테 아주 큰 도구가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상혜 리더님. 요즘에 양자 날개를 다셨잖아요. 그때는 내 노하우를 다 방출할 수 없죠. 다른 팀들도 있었잖아요. 우리 팀만이 아니었잖아. 음, 음, 네. 우리 양자 강의는 사실 처음이신데, 우리 최현숙 리더님은 어떠세요? 어, 일단은, 어, 설명을 듣는데, 다 적기가 너무너무 빨려요. 그래서, 녹음이라도 떠야 되나, 이거. 이거를 어떡하지? 녹화를 우리 신랑이 안 그래도 이승준 리더가 첫 회부터 녹화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깜빡 잊고 녹화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녹화를 음, 해서 좀 모아놓을 거예요. 녹화했어? 이야, 대단하다. 녹화 자료를 저기 그 좀 너무 파일이 커서 아마 안 갈 거예요. 유튜브에다 올리면 돼요. 아무튼 일단은 녹화돼 있잖아. 그러면은 일단 음. 압축해서 한번 보낼 수 있으면 보내봐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느낀 바가, 몸의 전체 그 장기에 대해서, 장기가 기본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그, 우리 탁세미나 리더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다는 생각. 왜냐면,